현대사회와 해충문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8방가의 내용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의 마음을 비교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효충에 있어서 효에 대한 강의를 중점적으로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치정편, 그러니까 바른 정치에 관한 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아닌데 왜 갑자기 바른 정치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가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직업 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공무를 받은 공직자이고 공직자로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며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충을 지켜야 할 것이고 공직자로서 기강과 인화 예의 덕목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보감에서 어떻게 보면은 치정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효충예의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른 정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청렴해야 한다. 그러니까 청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부패하지 않고 물질적인 욕심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게 될 때 부정부패할 수 있고 나의 역량을 또 나의 직무를 투명하게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신입니다. 근신. 근신은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삼가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또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른 정치 또 올바른 군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근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검소입니다. 검소라고 하는 것은 소박하고 낭비하지 않는 그런 태도도 역시 올바른 군인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근면입니다. 부지런한 태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청렴, 근신, 검소, 근면하는 자세로 멸사봉공, 이게 명심보감이어서 좀 단어가 어려운데요. 멸사봉공은 뭐냐면 멸할 멸자의 사적인 사, 그러니까 사적인 것들을 멸하고 공적인 것들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봉사 정신이 투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사적인 것들을 공적인 것보다 우선시해서는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가장 공적인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사적인 이익들은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봉사정신이 군인의 길이고 참된 군인의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명심보감의 치정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하늘의 섭리에 순종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하고 그들의 불편을 살펴서 잘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정치가는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 청렴결백해야 하고 앞서서 본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치가 또는 군 리더로서 우리는 후임들 또 병들에게 먼저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청렴결백해야 한다. 결국에는 내가 물질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고 하늘을 우러러 떳떳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렴결백하지 않으면 후임들이나 병들이 군 리더로서 나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고 군 조직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 리더로서 내가 솔선수범하고 청렴결백해야 하지만 후임이나 또는 병들이 나를 존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인의 길, 또 군인의 올바른 길이 밝으면 국민들이 잘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큰 혼란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국가의 안보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군인의 길이 이런 솔선수범과 이런 청렴결백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빠뜨려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늘 모범적이고 청렴 결백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삶의 터전입니다. 모든 인간은 국가라고 하는 공동사회를 기초로 생활하므로 인간은 국가와 유리된 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조상들은 임금이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도덕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왕도 정치이죠. 왕도와 인정, 그러니까 어지러움에 대한 정치는 또 덕치는 국가와 개인의 공동체의 삶을 강조한 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이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국가 정체성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조상들의 이런 정치 사상 또 올바른 군인의 모습을 더욱더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그런 계승 발전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명심보감의 치정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직자의 솔선수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그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어의 자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군 리더가, 공직자가 내가 스스로 몸을 바르게 하고 명확한 또는 정직한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후임이나 병들에게 명령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존중하기 때문에 나의 지시나 또는 나의 그런 메시지들을 잘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몸이 바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후임이나 병들에게 아무리 명령하더라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죠. 지금은 군부대가 많이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만큼의 상명하복의 그런 절대적인 명령 체계라기보다는 양방향적인 의견 수렴을 강조하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라 하더라도 또 선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런 군부대를 유지하거나 또는 후임이나 또는 병들을 다스리고 또 유지하는 그런 통치자 또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위적으로 복종만 강요한다면 부대나 국가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부하를 꺼리는 상사가 있는 군부대는 그만큼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른 말을 하면 듣는 데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으나 그 바른 말이 내가 실수를 줄이고 보다 군 리더로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있어서 바른 말을 하는 부하를 기꺼이 격려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공직자 또 군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윗사람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바르게 행동하고 아랫사람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임인 내가 또 군 간부로서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무리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후임이나 병들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을 제대로 통솔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부대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사실 자녀들은 부모를 모방합니다. 군부대 역시 대부분의 시간을 군 내에서 살아간다면 후임들은 선임을 보면서 삶의 태도를 모방하게 되고 또 병들은 군 간부들의 삶을 보면서 군 생활을 익히게 됩니다. 이렇듯이 공직자 또 선임 또 군 간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을 바로 인도할 수 없고 또 아랫사람들을 통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면 진정으로 통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스스로가 충해야지만 결국에는 후임이나 또는 병들에게도 역시 충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1장 국민과 국가의 의무입니다. 동몽선습이라는 책과 충신의 철학에서 국민과 국가에게 어떠한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몽선습에서는 대표적으로 군사부 일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PPT에는 한자를 실지 않았지만 명심보감 치정편에 나와 있는 동몽선습에 있어서 군사부 일체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풀이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몽에서 말하였다. 임금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이 하고 상관 섬기기를 형처럼 섬기고 동료를 집안 식구처럼 대하고 부하 대접하기를 내 집의 노복과 같이 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아내와 자식처럼 하며 나라 일 처리하기를 집안 일처럼 여긴 후에야 능히 내 마음을 다했다고 할 수 있으니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지극하지 못함이 있으면 모두 내 마음에 다하지 못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문체이기 때문에 풀이에도 사실은 내용이 쉽지가 않은데요. 좀 더 하나씩 설명해 본다면 임금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이 하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부모 섬기는 효의 가족의 윤리의 토대를 둬서 임금 또 국민 국가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상관 섬기기를 형처럼 섬기며 우리가 효충에 의해서 충의 윤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동료를 집안의 식구처럼 대하며 이거는 효충의 교육에 있어서 예의 교육이고 역지사지의 역량이고 결국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그러한 어떤 윤리를 동문선습에서 말하고 있고 군 간부로서 공직자로서 이러한 태도가 국민과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 대접하기를 내 집의 노복과 같이 하고 그러니까 후임을 대할 때에 내 집안의 식구들과 같이 대해라. 백성 사랑하기를 아내와 자식처럼 해라. 우리가 이제 충성을 이야기하면 국가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충성, 그리고 국민 안에 들어있는 나에 대한 충성까지 포함한다면 백성 사랑하기를 결국에는 충의 윤리를 아내와 자식처럼 해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듯이 백성을 사랑할 정도로 충의 가치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의무다. 군인으로서 또는 군인이라고 하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털끌만큼이라도 이러한 일에 지극하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내가 임금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이 하지 않고 또 상관 섬기기를 형처럼 섬기지 않고 동료를 집안 식구처럼 대하지 않고 부하 대접하기를 내 집에 일하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다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이다.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뭡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내 마음에 대한 충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명심보감 치정편을 공부하면서 명심보감에서 지금 우리 직업군으로서 또 군 리더로서 효충의 교육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를 보고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앞서서 충과 선이라고 하는 것, 충성된다라고 하는 충과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천적 덕목입니다. 송나라 학자 주자는 충이란 자기 자신을 다하는 것이고 다 진짜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꽂는 것을 우리가 충이라고 앞에서 배웠는데 선이란 그런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해서 충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실천의 짝이라고 보는 것이죠. 모든 일에 충과 선을 다한다면 가정에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효라고 하는 가족의 윤리가 충이라고 하는 국가 윤리로, 또 예라고 하는 어떤 대인관계의 윤리로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에서 순명편에서 배웠듯이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집중해서 했을 때 진이사 대천명, 결국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전 세계적인 평화와 전 세계적인 안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동몽선습에서 군사부 일체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는 군사부 일체란 임금이든 스승이든 부모님 섬기듯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최고 어른인 어떤 대통령, 또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는 스승에게 부모 못지않은 그런 존경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군 리더로서 국가와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장래는 또한 개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역량이 국가의 역량에 함몰되어지거나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진 않습니다. 개인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생각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알맞는 역할과 능력을 다할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나아가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개인은 국가 발전의 소모품이거나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개인의 발달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나에게 가장 알맞는 역할과 능력을 다하는 것이 충의 가치이고 그래야지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 군 간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이 수업을 듣고 또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발전과 성장이 곧 국가의 발전과 성장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의 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더더군다나 우리가 군 간부로서 더욱더 개인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자기 개발과 향상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교육의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개인주의 또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심지어 직업 군인이면서도 국가와 민족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그런 염려나 또는 멸사봉공의 자세가 아니라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다면 이 국가의 장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군 리더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내가 무엇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때 우리가 군 리더로서의 명예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나 개인의 개인적 역량이 국가의 장래를 밝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충과 신의 현대적인 해석에 관한 내용들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PPT 내용을 읽어가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발전과 개인의 역량에 관한 내용이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애국입니다.
요즘에 군부대도 매우 전문화되어 있고 또 전문성을 요구되는 직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 군대와는 다릅니다. 군인들도 사회의 전문가들만큼 고도의 전문가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만족하거나 또는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나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큰 의미에 보면 이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합리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올바른 지혜와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문제를 바라보고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효충군사학과 학생들에게 독서와 토론에 관한 내용들을 강조하는데요. 이제 군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육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한다가 아니라 이런 책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그런 합리적 판단과 행동들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올바른 지혜와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독서와 교육의 연습을 통해서 이런 올바른 지혜와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고 이러한 올바른 지혜와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안온한 생활과 분별력이라고 써 있는데요.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렸죠.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우리는 심지어 국가의 그런 군인, 공직자이기 때문에 멸사봉공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적인 것들을 멸하고 공적인 것들을 우선시하는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올바른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충과 신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2장은 공직자의 기강과 인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화는 이제 화합이라고 하는 화합을 통한 조직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맹자의 인화 사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때는 땅의 이익만 못하고 땅의 이익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라고 일컬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땅의 이익이고 땅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끼리의 화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도 역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의 인화 또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인화와 화합이 제대로 될 때 부대 관리가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효충의 교육에 대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었는데요. 결국에는 선임과 후임과 원활하게 또 원만하게 인화할 수 있는 그런 조종자로서의 군 간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직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과 국민과의 조화로운 소통과 신뢰입니다. 결국에는 선임과 소통하지 못하고 후임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 부대는 안정적인 부대 관리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또 선임은 후임을 신뢰하고 후임은 선임을 신뢰하는 이런 신뢰라고 하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충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또 더 넓게 본다면 충의 가치가 확장된 예의 윤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자의 인화 사상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효충 예 중에서 예의 윤리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화의 가치와 공직 기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화,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면, 그러니까 군부대 구성원들끼리 서로 화목하면 조직이 단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구성원이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전략에 모두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으로 그 전략과 그 상관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사 또는 후임과에 있어서의 그런 원활한 그런 대인관계 또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단계를 통해서 부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렴과 강직이죠. 결국에는
선임과 후임 사이에 있어서 인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청렴과 강직의 가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도리로서 정치를 하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해서 무슨 국회의원 정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는 필요한 것 또는 결여된 것들을 배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탐욕을 멀리하고 아까 청렴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죠.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럴 때 인화의 기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도리로서 정치하지 않고 탐욕스럽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인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화의 가치가 세워지면 오히려 공직이 더 기강이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대 관리나 또 운영에도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정편입니다. 바른 정치의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5대 덕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입니다. 성품과 행실이 맑고 욕심이 없는 자세입니다. 과도한 욕심은 부대 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 후임들 또 병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공직자 또 군인 리더로서 청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신,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그 말이 나를 공격하는 말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도 공직자 또 군 리더로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검소입니다. 낭비를 멀리하고 소박함을 즐기는 생활이고, 네 번째는 근면입니다. 부지런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충의 자세입니다. 봉공입니다. 사적인 것들을 버리고 멸사봉공이라고 얘기했죠. 공적인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5가지의 덕목이 군 리더로서 또 공직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5가지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의 치정편을 가지고 공직자가 어떠한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지, 또 국민과 국가에는 어떠한 의무를 해야 되는지, 또 공직자의 인화, 사람들끼리의 화목함, 예의 윤리가 어떻게 공직자의 기강을 세울 수 있는지, 또 공직자의 5대 덕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